오늘 먼저 우리 국민의힘의 중앙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 또 핵심 당직자들이 우리 부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부산의 현안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모두 말씀 중에 보면 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현안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실 제가 엑스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엑스포 문제는 제가 2014년도 시장 선거가 있을 때 제가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16년도 8월경에 이미 산자부와 기재부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에 올려서 승인만 하면 국가사업으로 공식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9월 달인가에 비로소 국무회의에 올려가지고 방망이 두드린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도 이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해 주셨고, 인수위 때도 팀을 만들었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비로소 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와 SK 최태원 회장이 공동 유치위원장이 돼서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국회의원회 설치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BI 대통령 특사로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유치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까 박형준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렇게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3차 PT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내년 3, 4월쯤 되면은 이제 실사가 부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차, 5차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내년 11월 달에 2030년 월드 엑스포 국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장께서도 뒷받침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든든합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문제라든가 또 55보국장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 등 여러 유치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야당이 1년씩 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은 또 야당이 민주당에서 특위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어떤 민주당 행태를 이렇게 보면 과연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빈살만 우리의 강력한 이제 경쟁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갔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상한 그런 루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어떤 내면의 어떤
협약이 있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루머를 퍼뜨려서 우리 열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중앙당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특별히 중앙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나 중앙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부산의 어떤 현안이다, 부산의 지역 사업이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의를 했지만 이거는 엄연히 국가적인 사업이고, 부산에도 유치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커다란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국민적인 열기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가덕신공항 문제가 그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에서 2035년 개항을 목표 시점으로 국토부가 발표를 하고 이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신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가 공기 단축을 위한 매립식이라든가 플로팅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고,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는 조금 이제 안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덕신공항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보상 절차가 기본 계획 고시 전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신경을 써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천공항 건설 당시에 있던 신공항 건설 공단법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가덕신공항 건설 공항법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은행 그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노조라든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산에 내려온 것을 좀 꺼려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산 정말 살기 좋습니다. 여기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물가도 싸죠. 사람들 좋죠. 경관도 좋죠.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서울에 가야만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서울에 살아야만 뭔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정서부터 저는 타파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아예 수도를 부산에 한 50년 정도 옮기고 다음에 한 50년은 또 광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고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